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들린 총성에 글로벌 증시에도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을 선언하면서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 모두 패닉에 빠졌는데요. 미 선물 시장 역시 3대 지수 일제히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8% 하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러시아 시장은 장중 50%대 하락이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보였고요. 또 러시아 루블화 역시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간밤새 뉴욕 지수는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밀려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에서 2%대 하락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2.5%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테슬라는 7% 급락했는데요. 소위 천슬라라고 불리면서 $1,000를 돌파했었던 주가가 $700대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한 달간 변동성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는 16.5% 급등했는데요. 이에 유가와 골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는 오늘 6% 급등하면서 배럴당 $98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브렌트유는 8년 만에 $100를 돌파했습니다. 골드 역시 1년 만에 최고치인 $1,946 선에 거래가 됐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 흐름 보이면서 96.5선으로 올라섰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9%에서 1.8%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는 예측치인 7.0%로 발표가 됐고요. 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3만 2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5일선과 21선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해외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갑작스러운 이제 폭격 소식에 달러 급등, 유가 급등, 금 급등, 지수 하락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러시아 지수가 지금 4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네, 시장에 대한 체감 정도라면 이제 금융위기 정도. 러시아에서만 이 정도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전일도 뭐 마찬가지 얘기했지만은 2월까지는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금일 한국 시장에서는 금통위에 대한 결과 발표도 있었죠. 앞으로 향후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방향성까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쟁 공포감에 정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 초반 미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마스터님께서 매도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또 짚어주셨었는데요. 코스피 저점 2,600선도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또 경고를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남다른 해안으로 시장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신세계 리턴즈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미리 남들보다 앞선 위치에서 리스크 관리 잘 해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점도 있죠. 네,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꼼꼼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하며 1년 만에 최고치인 1,976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오일은 원유 생산량 전 세계 11위 러시아발 공급 우려에 1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유로 FX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시장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How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breadbasket of Europe could hit supply chains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전 세계 공급망이 비상이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 23일 오늘 보도된 CNBC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와 천연가스 상승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 또 구리에서 니켈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 전체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식품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분석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금속과 다른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보리, 호밀, 또 옥수수를 생산하면서 유럽의 대부분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는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번 가을 식량 부족과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EU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밀과 옥수수 수입을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를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옥수수 공급국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밀 선물은 올해 초 이후 약 12%, 옥수수 선물은 같은 기간 14.5% 급등했는데요. 그는 또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밀 수출국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밀 수출 시장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면 비료 등의 생산도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농업에 다시 타격을 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비료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이 연출이 됐고요. 또 러시아는 지난해 EU에 대해 천연가스와 원유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통화는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그들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러시아는 글로벌 구리 비축분의 10%를 통제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니켈과 플래티넘의 주요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우크라이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제조에 필수적인 몇 가지를 수출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CNBC는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국은 EU지만 그 가운데서도 독일이 가장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가져온 이 외신 기사 내용은 계속해서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 원자재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에 큰 충격이 될 것이다라고 전해줬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정말 이 실시간으로 또 여러 소식이 전해지고 또 시장이 급변하면서 굉장히 또 공부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좀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전쟁에 대한 영향권을 좀 분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좀 속보죠. 예.
오늘 유가가 100달러가 도달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유가가 100달러를 도달을 했습니다. 이 천연가스 에너지 생산국에 대한 영향권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정확히 100점 선물지수 대비 평가로 100.54까지 도달하고 잠시 시장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좀 다시 주고 있어요. 네. 이 앞으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오늘부로 올라갔죠. 장기화 가능성이. 이런 군사적 긴장 그리고 대치에 대한 장기화요. 네,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속보를 들으시겠지만 네. 오늘 미사일 들어갔고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 CNN에서 계속해서 이제 속보를 전하던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격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그 방탄복을 입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탱크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게 리얼입니다, 리얼. 그러니까요. 리얼. 근데 문제는 이 장기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시장 변화를 미리 네. 예상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유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이제 120달러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오늘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옥수수, 네. 혼 관련해 갖고 이제 생산국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최대 수출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지금 러시아가 뭘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지 네. 비중이 높은 지수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부터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공급적인 제한이 모두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러면은 천연가스, 예. 유가는 사실 좀 뺄게요. 유가보다는 천연가스, 옥수수, 밀 가장 좋죠. 오늘 옥수수 지수도 폭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지금 밀 그리고 대두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좀 콘 한번 차트 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건 제가 러시아, 네, 세계 최고의 또 밀 네. 수출국인데, 제가 옥수수 차트를 여기서 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정말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옥수수 차트를 또 네, 보는 날이 오네요. 이게 제가 항상 이제 글로벌 시황 다루고 네. 이제 유가나 금에 대한 가격 그렇죠. 이제 대중적인 상품성 제가 왜냐면 옥수수는 취급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지난번에 이제 커피까지는 봤었는데, 커피까지는 봤어요. 네, 이제 근데 옥수수를 한번 보게 되네요. 러시아 때문에 옥수수를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상황. 이게 단순히 물가에 대한 고물가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네. 생산국에 대한 어떤 전쟁 발발 영향 이걸로 좀 밀접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웃으면 안 되지만은 그쵸. 제가 신세계에서 옥수수를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제 주봉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까지는 사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영향권이 대다수였는데 이게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연동이 되면 어떻게 이어지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향후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이런 지속적인 급등에 대한 요인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추격적인 매수지만 당분간 한 달 동안에 대한 상승세는 좀 파격적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격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러시아 관련해 갖고 이제 최대 생산에 대한 상품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추격성 매수성은 지금 현재로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자로 잠시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로. 근데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그 유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예.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러시아 지수 설명하고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러시아 지수가 네. 금일자로 40% 가까이 하락했어요. 예. 체감상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40% 하락은 일어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 지수가 그죠, 이렇게까지 그죠. 빠질 수 있는지는 이건 정말 이래 없던 일 아닌가요? 전례 없죠?
금융 위기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현실적으로. 이 러시아 국민들이 좀 괜찮을지.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보시면 아시지만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게 체감상 일봉 차트가 더 낮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게 3일 동안 일어난 지수에 대한 변화입니다. 현재 지금 네모칸 보이시죠? 네. 오늘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더라고요. 금지해야죠. 네.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더 탄력을 붙이는 상황인데 아우, 그래프 무섭네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지수가 이제 1700가 상단에서 계속 버티다가 예.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600포인트까지 도달했어요. 50% 이상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3, 4일 만에. 이게 리먼 사태 때 일어났던 대비 효과보다 지금 더 커요. 사실상. 여러분들 주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왼쪽이 리먼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인이죠. 정확하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요인. 예, 이게 직접적인 이제 증시에 대한 변동 요인이에요. 이 당국의 어떤 전쟁 반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근데 코스피나 나스닥에 대한 지수는 하락세는 들어가지만 이제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엄청 큰 영향권에 대한 범주 내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선 가까이 이제 다시 붙는 상황이 연출됐고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이제 13,000 라인이죠. 13,000 라인까지 오늘 접근을 했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이제 지금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해서 이제 접근해야 될 상품이 사실 증시 관련성보다 사실 이제 옥수수, 천연가스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미증시 코스피에 대한 영향권은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권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큰 변함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관련해 갖고 이제 이어서 좀 가겠지만은 유가가 100달러 돌파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WTI도 100달러, 브렌트유 네. 같은 거는 105달러 터치했고요. 만약 미국이 이에 대한 대처로 비축유 방출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진행이 된다면 네. 유가에 대한 이제 상승세는 멈출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내다보는 게 비축유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일전에 비축유 얘기를 한번 꺼냈었잖아요. 예, 그 에너지 장관이. 그렇죠. 저희 카드를 만지작 네. 했었죠. 실제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부러졌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보이콧 선언에. 네, 보이콧 선언에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네. 지금 시장은 좀 냉담할 거예요.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네. 사실. 왜냐면은 지금 비축유 방출을 이제 공동으로 방출하는 상황을 또 전개해야 되는데 예. 보니까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정도가 네. 이제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저게.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게 방출이 이루어질지 의문감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네. 한번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방출하고 나서 시장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미국이 양치기 소년격이 네. 됐네요.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예. 왜냐하면 한번 부러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좀 기대치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비축유가 방출이 들어가더라도 상승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막는 효과, 즉 하락에 대한 전환 효과를 드러내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유가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을 때가 63달러에서 매수 이것만 봤어요. 80 후반까지는 쉽게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라고서 언급만 하고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제 유가 관련해서 언급은 안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급등적인 요소가 모멘텀이 나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 상승세 가능하다. 지금 나오는 비축료 관련 방출은 실제로 실현화돼 시 그때 대응하셔도 있지 않습니다. 시장 심리가 따라가질 못할 거예요. 이미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히려 이제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밀, 옥수수 이쪽에 좀 포커싱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최대 생산국의 러시아인 직접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격성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오늘 코스피가 3% 하락했죠? 3%. 네. 네. 이제 2650선에서 좀 이제 2% 멈췄는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좀 사실 많이 언급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이제 2600선 관련해 갖고 네. 도달이 한 번 더 될 것이다. 예. 오늘 2700선 붕괴됐죠. 예. 저점에 대한 형태는 아직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매집에 대한 다시 재평가를 하는 시기는 2600이 깨지고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폭락하면서 개인들은 1조가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복성에 대한 가능성이 네, 하지만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라는 네. 것이네요.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구조는 아직 탄탄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빅쇼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빅쇼트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왜냐면은 2008년 리먼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체감을 했기 때문에 네. 진짜 난리 납니다. 예. 한 나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빅쇼트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한 50%, 그보다도 더 떨어지네요. 50% 하락 드러나야죠. 어마무시하네요. 여러분들 그 하락에 대한 속도가요. 네. 이제 한 6개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좌 보기 싫어지겠네요. 네, 패닉 와요. 정말 패닉. 하지만 이제 해외 선물, 그러니까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거래를 통해서 좀 해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옵션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트레이딩에 가까운데 네. 옵션은 저는 현실적으로 옵션 거래는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큰 상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웬만하면 트레이딩 하지 마시라고. 예. 왜냐하면 옵션을 이제 밥 먹듯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많이. 이제 양매도에 대한 전략을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이 많이 이루는데 네. 이제 개인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올려서 양매수 전략을 많이 펼치거든요. 이제 옵션을 하시는 분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극단적인 트레이딩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옵션에 대한 트레이딩은 최대한 자제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은 해외 선물 트레이딩에서는 옥수수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트레이딩이 주포를 이루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어떤 증시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지수는 직접적으로 40%가 빠졌습니다. 40%가. 미증시 코스피 대비해가는 너무 간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 모멘텀을 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가, 천연가스 이런 부분 원자재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쪽으로 트레이딩을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만 평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네. 한국금통위 결과가 있었죠. 네. 금리를 동결했죠. 네,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물가 전망치 상향, 연 2회 금리 인상 예고 이 정도입니다. 물가 전망치 상향 그리고 연 2회 금리 인상 예고. 네. 무슨 뜻이냐? 뻔한 결과였다. 네.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선제적 대응이 드러났고 그리고 대선 전이라는 이제 내부적 이슈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1.25%, 연 2회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1.75%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연 4회 금리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하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를 커플링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이루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 부분이 제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는. 다만 한국은행이 물가 상향치를 조정했다. 연 2회 정도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 미중시에 대한 흐름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따라간다. 이 정도만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전쟁 관련해서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을 궁금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질문 받아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시장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지금 또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유럽 증시 모두 지금 3%, 4%, 5%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굉장히 좀 높은 이 WTI가 거의 99달러, 배럴당 99달러 선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많은 또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질문은 써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해왕마스터님, 금의 전망도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사실 오늘 이제 위험자산은 좀 급락을 했고 또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급등했기 때문에 이 골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금 관련해서 마지막 언급드린 게 금에 대한 방향성이 매수세로 확정이 나왔다고 얘기는 드렸었거든요. 네. 이게 간단한 차트 같지만은 이제 수렴에 대한 어떤 이 관점 자체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시 그때부터 이제 방향성에 대한 확정이 드러나는 상황 내에서 이제 금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트는 안전자산에 대한 폭등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상황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전자산이라고 좀 평가를 하면은 3가지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안전자산. 네, 오늘 대표죠. 질문해주신 이 금, 골드, 그리고 또 달러가 있겠죠? 네. 일단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3가지라고 좀 표현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안전자산, 골드, 달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일단은 미국 국채가 포함이 될 거. 네, 그렇죠.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달러는 사실 이제 환율이잖아요. 투자처 대비해 갖고는 위험자산에 속해요. 사실 성향군으로 좀 나뉘자면.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으로 보자면 엔화가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띱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발동 요인에 대한 특징으로 사실 보니까 엔화도 오늘 굉장히 엔화는 올랐던데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통화 정책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오를 수가 없어요. 달러 대비 엔화가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금만 올라요. 금만 완전히. 왜냐하면 긴축 시기랑 맞물리고 통화 정책 변화가 엄청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맞물릴 때 변화하는 게 이제 국채랑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유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각국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만 급등하는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네, 펼쳐지는. 사실 이 올 초까지만 해도 1,800달러 초반선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데 지금, 금에 대한 매수세는 일단 예.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네. 계속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확보가 됐어요. 아, 그죠. 그렇군요. 오늘 이제 유가만큼이나 1,900에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700틱, 800틱 내외가 상승을 폭발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미사일 툭 떨어지고 팍 간 겁니다. 금이 미사일 탁 떨어지고.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안전자산 중에 유일하게 금값만 오르고 있다. 왜냐? 지금 긴축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긴축과 직접적인 연동성이 없는 상품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 대한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면 국채 그리고 엔화 이렇게 동시적으로 급등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일본에 대한 통화 정책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채 관련해서 미국 페드 긴축 시기가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많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금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형태를 다시 보자면은 네. 금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할까요? 라는 내용에서는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질문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전망 좋게 보고 계신지 여쭤봐 주셨는데 네. 당분간은 좋을 것이다. 네, 금 상승세 것이죠? 지속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금은방 갔거든요. 금은방을 가셨다고요? 네, 네. 금값이 많이 올랐나요? 리얼 팩트로 네. 정말 금은방 갔어요. 예. 근데 저는 또 차트를 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가격만 지금은 보고 아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겠네요. 장기적으로 현물은 좀 대응이 달라요. 네. 현물은 투자 대비해 갖고는 네. 사실 이제 나쁘지 않은 시기지만 네. 현물은 좀 내용이 달라요. 현물은 예. 현물은 좀 초장기적인 랠리 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점 매수 살수 굉장히 있는데, 중요하겠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어떤 이제 1년 내에 어떤 모멘텀에 대한 투자처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 지금 어떤 금에 대한 매수세는 유리하지만은 현물 관점에서는 저는 좋다고는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예. 확인만 하고 나왔어요. 확인만 하고 저기 종로 있잖아요. 잠깐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네. 답변만 드리자면은 지속적인 상승세 모멘텀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급등 이슈에는 사실 급락 모멘텀 조정도 좀 세게 나와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성으로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접근하지 마시고 19,200선에서 300선 사이 이 구간이 가장 좋아요. 이 구간 사이 모멘텀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 매수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한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나스닥 약세장이어도 코스피 2,600선 이하면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네라고 답변 주셨네요. 간단한 거 원하시니까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증시에 대한 약세장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표현을 드리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제가 지지 체크는 좀 하자고 얘기를 굉장히 드리는 편이에요. 매집을 하더라도 지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 대응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2,600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2,600선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집에 대한 활동을 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대한 형태는 이제 현금화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강하겠죠, 사실. 근데 이제 2,700 이제 3,000선부터 사실 이제 굉장히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2,700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버티시라고 제가 충고를 많이 드리거든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자로 이제 2,650선 가까이 붙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그 구간까지 거의 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고서 판단하셨는데 네. 또 하필 우리 장중에 또 그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제 관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 최하단점을 2,550선으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2,550선. 2,550선. 제가 2월 초에 좀 사실 상승 반응이 좀 나왔었어요. 네. 시장이 네. 2,600선을 도달하고서 이제 2,750선까지 회복 국면을 보였는데. 그렇죠.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싶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회복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 번 더 바닥을 찍을 것입니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로 사실 하방 모멘텀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월 27일 날 급락했던 음봉에 대한 형태와 지금 오늘 나왔던 음봉에 대한 형태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죠? 긴축에 대한 시도 이슈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영향권 범준에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전쟁 이슈 관련해서는. 미사일 아까 러시아 지수 봤잖아요. 여러분들 40%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영향권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하락에 대한 어쨌든 중요한 요인은요. 첫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실질금리 상승이라는 명분이 훨씬 강합니다. 미국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2,550선에 대한 모멘텀을 구성을 했던 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장이 여러분들 이 시장이라는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죠. 자, 피보나치 보고서 좀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도 일정하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신세계를 통해서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자, 보시면 아시지만 왼쪽에 대한 차트가 2011년 첫 긴축에 대한 시도 직전에 나타났던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상승이 있으면 그만한 대한 어떤 시장 조정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비율에 대한 긴축에 대한 시도로 보게 된다면은 2,550선. 여러분들 바닥이 보이죠? 이 비율만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비율 측정으로 상승 대비 하락 비율. 바닥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 조정이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2,550선 내외 이제 수급이 바닥권으로 지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2,600선 이탈이 한번 드러날 시 그때부터 매집에 대한 구간이 가장 변곡에 대한 형태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판단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앞으로의 원자재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 네, 보내주셨어요. 당분간요. 당분간? 네, 당분간은 상승세 가죠. 네. 원자재라고 하면은 너무 많죠, 사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원자재 이 상품들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많은데 전부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이슈 영향이 굉장히 큰데 네.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축유가 현실화되면 방출이 네. 그땐 스탑하시고 천연가스 관련 상품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지금 우크라이나도 반격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적인 속보는 체크를 했는데 네. 실시간으로 이제 탱크를 몰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지상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 피신했다고 하고. 피신해야죠. 이 러시아를 사실상 현실상 이기긴 힘들잖아요. 네. 지금 미국한테 협조를 구하지만 오히려 쏘리 했죠. 네. 미안. 그리고 뭐 사망자도 네.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이런 좀 피해가 적어야 될 텐데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원자재 안에서도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최대 생산인 이제 천연가스가 가장 네. 이제 상승 비율이 높을 걸로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네. 계속적으로. 천연가스. 왜냐면 직접적이잖아요. 예. 굉장히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 제재할 때 바로 처음으로 그 가스관 차단했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예. 전쟁 싸워요. 예.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까요? 못하죠. 네, 그 와중에 안 되겠죠. 네, 공급량이 막히는 겁니다. 완전하게 공급에 대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여러분들이 원자재를 분석하기 전에 러시아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 종목 상품은 무엇인가 이거 먼저 판단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아까 얘기하셨던 밀, 옥수수 얘기를 꺼낸 거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천연가스 가격 역시도 지금 5% 넘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또 미국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2.67% 하락한 13,14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2.28% 오른 1,95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7.13% 상승한 배럴당 9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1.41% 하락한 1.11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선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2%대 하락세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장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역시 매도 들어주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도 좀 시장의 투심이 좀 얼어붙겠죠. 전일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예. 더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왔어요. 그러게요. 제가 전일 뭐 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MACD에 대한 수급 형태를 굉장히 강조했죠. 네. 기억하시나요? 네. 앵커님? 제가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자 MACD 오실레이터 보고 판단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일 분명하게 이제 생방 이 시간대 얘기 드린 게 이 네. 자리였어요. 저희 신세계 시간이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은 23시에서 24시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나오는 차트에 대한 상황이요. 이거 MACD 수급이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0 이하 이탈 하나 확정되면요. 그때부터 수급 하락 들어간다. 그때부터 매도 대응해라. 새벽 시간대일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자리가 안 나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똑같을 거예요.
전일 상황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위치값이 어디를 저항을 맞을 겁니다. 어디를 위치를 맞을 겁니다. 의미 있었나요? 어제? 없었어요. 흔들다가 수급 형태 하나 강화되는 새벽 1시죠. 네, 새벽 1시. 12시에 반봉 마감되고 12시부터 수직 하락 들어가죠. 확정 나왔으니까. 맞죠? 지금 집중해서 볼게요. 수직 하락 나오죠. 저는 이 형태가 나올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에 대한 봉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나에 대한. 지금 오히려 지금 현 상황을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봉이 하나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생방 중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놀 거예요. 13,000선에서 13,300선 사이에. 계속 흔들면서 그냥 놀아요. 이때는. 어제 하락분에 대한 이게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음봉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락세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 대응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기다렸다가. 근데 지금 양봉세 한 번 나오면 몇 시간 가요? 평균? 여러분들. 못해도 3, 4시간 가요. 조정치에서. 그죠? 3, 4시간 가죠. 지금 23시 36분 흐르고 있습니다. 3, 4시면은 이제 3, 4시간 뒤면은 이제 새벽 3, 4시 되겠죠. 힘들어요. 트레이딩하기. 오늘 매도세에 대한 가능성이 넓을 뿐 트레이딩하기 힘든 날이라 이거예요. 어제는 이 형태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매도를 제가 새벽 시간대 대응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12시 지나니까 봉 형태 하나 확정되면서 바로 매도 수급세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 매도에 대한 부분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실 분은 가능합니다. 결국 뭐냐? 주무셔도 됩니다. 피곤하잖아요. 이 트레이딩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밸런스를 계속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랑은 완전 달라요. 지금 시장에 대한 위치값이. 시황은 같아요. 시황은 같습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당장 자리가 어디가 나올 것인가, 나오냐 이걸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해외 선물의 장점 이러면 뭘까요? 해외 선물에 대한 장점. 앵커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외 선물의 장점, 양방향 거래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이 되고 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죠. 저희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게 장점을 알고 있죠. 제일 큰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겠네요. 네. 제일 큰 장점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제일 큰 단점이네. 레버리지가 2배로 올라간다. 네. 라는 표현이랑도 같아요. 그렇죠. 와, 쟤는 해외 선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단점을 저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는 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는 언제든지 트레이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네. 그죠? 잦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실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기회가 오는 거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60분 봉에 대한 형태로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내가 수급에 대한 형태가 트레이딩 가능한 관점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는 지금 하면 안 되겠네 하고서 그냥 자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어제는 저희가 신세계 할 시간이 거의 이제 막 트레이딩이 미장 개장하고 올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네모칸 상태잖아요, 전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장이거든요. 시장 수급 조정으로 새벽 3, 4시 때쯤에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차트 상황상.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눈치부터 채야 돼요.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수급 악화가 추가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내일도. 내일도 이어서. 근데 시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에 대한 표현력이. 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처럼 또 이 글로벌 증시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